당신이 현우를 버린 게 그년이랑 바람이 나서였구나. 한진태의 또 다른 과거가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직접 작성한 예상 스토리이므로 실제 전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저녁 햇살이 주방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오는 시간, 최선영은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손끝이 유난히 차가워졌습니다. 순정의 사촌 오빠라고 자칭했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최선영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번호를 한번 직접 걸어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결심한 최선영은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불안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한진태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한진태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영은 그 소리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발신 번호를 바라보는 한진태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최선영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진태를 마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손에 들린 전화기가 떨려왔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신 건가요? 한진태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발신 번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순간 최선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 번호가 왜 원장님 핸드폰으로 연결되죠? 이건 순정씨의 사촌 오빠라는 사람의 번호였는데요. 한진태의 얼굴이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순정씨의 사촌 오빠를 사칭했다니 말도 안 됩니다. 최선영은 한진태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진태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부정하고 있지만 그리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이 최선영의 마음을 휘감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기묘해요. 원장님, 정말로 이 번호로 순정씨와 통화하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번호를 잘못 알렸거나 의도적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의도를 의심하지 마세요. 한진태는 단호한 어조로 최선영에게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영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눈앞에 있는 한진태는 분명 최선영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고 항상 존경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원장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원장님을 모함하려는 건가요? 한진태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순정씨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저 환자로서 마음이 아팠을 뿐입니다. 최선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진태의 말이 진실이라면 누군가가 이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진태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이 의심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알아봐야겠어요. 저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무엇보다도 순정씨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한진태는 고개를 숙여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최선영씨.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한진태는 조용히 마당집을 나섰고 최선영은 주방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엇이 진실인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영은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끝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최선영은 김마리를 찾아갔습니다. 해들재단의 이사장이자 한진태의 아내인 김마리는 언제나 단정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영은 김마리에게 한진태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한진태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김마리가 가장 먼저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김마리를 만난 최선영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한데 한진태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김마리는 약간 놀란 듯 최선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에 대해 뭐가 궁금하신 거죠? 최선영은 김마리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원장님이 과거에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혹시 이사장님은 그런 기색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마리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불륜이라니요? 이사장님은 당혹스러워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태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최선영은 김마리의 반응에서 진실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정말 그런 기색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나요? 혹시 원장님이 진료를 보는 환자 중에 유독 여성 환자가 많다거나 다른 분들과 다르게 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셨나요? 김마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는 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바빴기 때문에 원장님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다만 가끔씩 원장님이 진료하는 환자들 중 여성 환자가 많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으로 의심해본 적은 없었어요. 최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진료를 보시면서 특정 여성 환자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느낌은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환자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일은요? 김마리는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진태 씨는 항상 환자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셨다고 믿어요.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최선영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뭔가가 불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말을 들으며 한진태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원장님이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만나거나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던 적은 없나요? 김마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들어 최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씨,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태 씨는 항상 집과 병원, 그리고 재단 일에만 충실했어요. 물론 가끔씩 출장을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지만 그건 업무 때문이었어요. 그 외에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었어요. 김마리의 대답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지만 최선영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진태가 그렇게 단호하게 부인하는 모습과 김마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최선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이야기들은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마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선영씨. 이런 일로 걱정하지 않길 바래요.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최선영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한진태의 수상한 행동이 떠올라 도무지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지는 최선영의 얼굴에서 피곤함을 읽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야, 정말 혼란스러워. 오늘 이사장님을 만나고 왔어. 원장님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시더라.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서 의심이 떠나질 않아.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수지는 최선영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순정씨가 키우던 기무리가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부터가 너무 이상해. 왜 그 아이를 우리라고 믿게 됐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순정씨의 사촌 오빠를 사칭해서 기무리를 찾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분이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최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최선영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수지는 다시 눈을 떠서 최선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순정 씨가 무언가 남긴 건 없나요?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이나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라든가. 순간 최선영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던 작은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순정 씨가 넥타이 핀을 남겼었어. 돌아가시기 전 내게 주면서 꼭 간직하라고 했었거든. 그때는 그저 평범한 물건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수지는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넥타이 핀이라면 혹시 그게 원장님 것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긴 물건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유전자나 지문을 채취하기는 어려울 거야. 최선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넥타이 핀이 원장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순정 씨가 그걸 왜 내게 줬을까? 그 넥타이 핀이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넥타이 핀을 가지고 이사장님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이사장님이 그걸 보고 한진태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최선영은 수지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이 작은 물건이라도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 넥타이 핀을 가지고 이사장님께 보여주고 한진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만약 이 넥타이 핀이 그분과 관계가 있다면 그건 엄청난 단서가 될 거야. 최선영은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최선영을 응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엄마.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최선영이 돌아간 후 김마리는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에는 엷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최선영이 진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김마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단순한 오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어쩐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불안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김마리는 자신에게 물으며 고요한 집안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에만 의지한 채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와의 친자 확인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을 때 김마리는 현우를 찾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때는 한진태의 말에 의지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이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최선영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숨겨왔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심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김마리는 결국 아들 한현성을 불렀습니다. 한현성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고민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성아, 엄마가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 김마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가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니? 어떤 점에서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니? 한현성은 어머니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김마리가 묻는 한진태의 이상한 행동은 한현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엄마. 한현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똑같았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한현성은 김마리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마리는 한현성의 말을 들으며 살짝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니? 내가 느끼기에도 아버지가 평소와 다를 게 전혀 없었니? 한현성은 김마리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죄책감이 가슴속에서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상처 입힐까 두려웠고 아버지인 한진태의 비밀을 폭로해버리면 모든 것이 망가질 것만 같았습니다. 네, 엄마. 저는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늘 병원 일과 재단 일에만 충실하셨어요. 한현성은 간신히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마리는 그런 한현성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구나, 현성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말해줘야 한다. 알겠니?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한현성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더욱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현성은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에서 치솟는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였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고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감추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최선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의심을 안고 다시 김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든 작은 상자 하나가 그녀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정이 남긴 넥타이핀이 고이 담겨 있었고 이 작은 물건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최선영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남모를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눈빛 속에서 최선영은 그 또한 한진태에 대한 불안과 의심에 시달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영씨, 다시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죠? 김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상자를 꺼내 김마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순정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 넥타이핀인데요. 혹시 이걸 본 적 있으신가요? 김마리는 상자를 받아들고 상자 안에 담긴 넥타이핀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김마리의 얼굴에 커다란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넥타이핀을 바라보는 김마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가져다준 충격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의심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넥타이핀, 이건 내가 진태씨에게 선물한 거예요. 김마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태씨가 병원장에 취임할 때 기념으로 특별히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넥타이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 진태씨가 이걸 잃어버렸다며 얼마나 속상해했었는지 그때가 떠오르네요. 김마리의 말에 최선영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확신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넥타이핀이 왜 순정씨 손에 있었을까요? 원장님이 직접 준 것일 수도 있나요? 김마리는 당혹감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로 넥타이핀을 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순정씨에게 갔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이가 왜 이걸 순정씨에게 줬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었는데. 김마리의 생각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진태가 이 넥타이핀을 순정에게 줬다는 사실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넥타이핀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최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마리는 깊은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3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걸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속상해했어요. 병원에서 어딘가에 두고 왔을 거라며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넥타이핀이 순정씨 손에 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김마리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진태가 이 소중한 넥타이핀을 순정에게 줬는지, 그리고 왜 순정이 그것을 최선영에게 남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씨,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김마리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태씨가 이 넥타이핀을 순정씨에게 줬다면 그건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넥타이핀이 왜 순정씨에게 갔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진태씨와 순정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밝혀져야 해요. 최선영은 김마리의 결연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진태와 순정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이 작은 넥타이핀이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맞아요, 이사장님. 이 넥타이 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걸 순정 씨에게 줬는지 알아봐야 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면서 넥타이 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지야, 그 넥타이 핀 그게 원장님 것이라는 게 확인됐어. 수지는 놀란 눈으로 최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원장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넥타이 핀이 진짜로 원장님 것이라는 거네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선영은 김마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넥타이 핀의 정체를 설명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 넥타이 핀을 기억하고 계셨어. 원장님이 병원장에 취임할 때 이사장님이 기념으로 선물한 거라고 하셨어. 그런데 30년 전에 그걸 잃어버렸다고 했었다는 거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수지는 자신도 믿기 힘든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혹시 원장님과 순정씨 사이에 무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단순한 환자와 의사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은 관계였을지도 몰라요. 최선영은 수지의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관계라니, 설마 한진태와 순정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거니? 수지는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기무리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륜 관계였다면 순정씨가 기무리를 통해 한진태와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기무리가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기무리의 수술 비용은 거액이었을 텐데 그런 돈을 순정씨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원장님이 기무리를 친아들로 여겼다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선영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원장님이 기무리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기무리를 숨겨둔 거라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순정씨가 기무리를 왜 숨겼을까? 수지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기무리가 친아들이라는 게 드러났다면 원장님의 명성과 모든 것이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순정씨가 그 아이를 멀리 숨겨두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로 입양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겠죠. 원장님은 자신과 김마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비밀로 묻어두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최선영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진태와 순정 사이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의 행적이 설명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설이 사실이라면 최선영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근본부터 뒤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수지야,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만약 원장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동안 존경해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거잖아. 최선영은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만약 원장님이 우리의 정체를 알고도 숨기려고 했다면 김마리가 지난번에 했던 친자 확인 검사가 조작된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검사 결과가 정말 진실일까요? 원장님이 모든 걸 감추기 위해 거짓된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닐까요? 최선영은 수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원장님이 모든 것을 감추려고 했다면 그 검사 결과 역시 원장님의 계략 중 하나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그 검사를 해보는 거야. 수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거짓말을 깨부수어야 해요. 이번에는 확실한 결과를 얻어야 해요. 곧바로 수지는 김마리에게 연락해 우리와 김마리 사이의 친자 관계를 다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지와 최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우리의 DNA는 김마리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지는 손에 쥔 검사 결과지를 보며 한진태의 비열한 계략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진태는 순정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우리의 정체를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태는 김마리와 우리 모두를 속이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우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엿보였지만 수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가 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검사 결과에서 오빠가 김마리의 친아들로 확인됐다고. 우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왔던 혼란이 해소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우였던 거구나. 원장님이 내 정체를 숨기려고 했던 거였어. 수지는 우리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친엄마가 오빠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건 모두 한진태의 비열한 계략이었어. 오빠가 우리로 살아온 이 모든 시간이 거짓된 진실 속에서 만들어진 거였어.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상처와 혼란이 모두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태의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수지야, 고마워.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줘서,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